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가 전 총리의 무능력으로 주춤하고 국가 경쟁력까지도 우리나라에 밀리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체계의 중심은 완전하게 한국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일본인들과 일본 언론들이 말하기를 현재 어수선한 일본이 정리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 선출, 다시 말해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는 총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본의 총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한국을 밀어낼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염원대로 기시다 후미오가 새로운 총리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시다는 총리 자리에 앉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을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미 국무부와 나토의 논의에서 핵심은 한국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되어 미국 의회 조사국인 CRS의 미일 관계 분석처럼 일본인들이 립서비스에 당했다고 말하는 와중 한국의 핵잠과 항모전력까지 양도 의사가 있는 프랑스의 언론까지 나서서 일본을 폭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0월 4일 일본의 100번째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바로 혼란스러운 나라를 돌보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총리직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월 31일로 기습 결정한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승리인데요. 그래야만 집권여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일본 이 시스템에서 총리를 지속하게 됩니다.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일본의 총리 제도에 민주주의스럽지 않다는 부분도 여기 있는데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기시다는 한 달간의 총리로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10월 말에 있을 G20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의 안위보다는 가장 큰 정상회의 중 하나인 G20을 포기하면서 그저 자민당의 선거 승리만을 보고 있어 벌써부터 비판 여론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일본의 총리라도 취임을 하자 각국의 정상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서한을 통해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교류의 메인은 당연하게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를 대서특필했는데요. 약 20분간 진행된 통화의 내용으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언급했다며 이 같은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이러자 일본에서는 아시아의 안보 핵심이 일본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자죽하다가 실무 조직인 미 국무부의 장관 토니 블링컨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사무총장 간의 이야기가 공개되자 바이든과의 통화는 진짜가 아닌 그저 새로운 총리의 면을 살려주는 것일 뿐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안보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조직의 수장은 태평양 인근 국가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력도 강조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래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꾸준히 강조해 오고 있었으며 출범 이후 국방국무장관 첫 순방지를 한국, 일본으로 정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안보 체계에 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 무슨 한국이 메인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미국 의회 조사국인 CRS 분석이 언급되며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것인데요. 일본의 총리가 자주 교체되는 것에 대해 이는 미일 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일본은 국가 교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 합동 군사훈련에 제약이 걸린다며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핵심은 한국이 됨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자주 총리가 바뀌냐면 아베가 2차 집권을 하기 전인 7년간 무려 6명이 총리직을 맡았던 적이 있어
극비 상황조차 공유하기 꺼려지는 상황으로 미국이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면서 장기 집권하던 아베가 사라지자 결국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맹은 한국임을 인정했음이 분명한데요. 미사일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물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보 체계의 핵심에 걸맞는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프랑스 언론에서도 일본의 현재 상황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경제질 레제코가 주장하기를 기시다 내각의 진짜 주인은 아베 전 총리라고 말하면서 일본은 여전히 발전하지 않고 음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로 한국을 이겼다면서 기뻐하고 있다가 진실을 마주하자 정신이 나가버린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기시다와 바이든의 통화 내용은 너무 일반적이야. 현재 바이든은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의 정상과 통화를 하던지 간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진짜 실무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중심이네. 기시다가 좋은 외교로 잘 돌파하길 바랄 뿐이야. CRS의 분석이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말이야. 만약에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지고 만다면 총리가 한 달 만에 또 바뀌게 되는 거잖아. 너는 일본인이야. 아닌 거냐? 일본에서 자민당이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일본도 한국처럼 대표를 국민들의 손으로 뽑아서 좋든 싫든 간에 한국처럼 5년을 한 번 하거나 미국처럼 4년씩 연임을 하도록 만들어야만 해. 지금 총리 선출은 민주주의도 아닌 상태이고 나라의 대표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말이야. 연이어 신무기로 중무장하는 한국과 주민들은 도우러 갔다가 도둑질만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 일본 중에 동맹을 맺으라면 당연히 한국 쪽과 더 긴밀한 게 당연하잖아. 이건 일본인이라도 인정해야만 해. 현재 일본은 한국과의 지소미아가 끊겨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저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도 그나마 한국 쪽이 알려줘서 알았다고 노다 세이코가 그랬지. 미국은 북한을 견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이 적격인 게 맞아. 회사에 다녀보면 알겠지만 사장의 말보다는 실무 책임자의 말이 진짜 현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리 하나 바뀌었다고 미국이 갑자기 일본과 친근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일본의 공격권은 미국이 빼앗았으면서 공격권이 없기 때문에 동맹으로서 걸리적거린다니? 이건 일본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럼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였지. 억울함은 도저 히데키의 유산인이 잘 받아둬. 기시다는 자민당의 비둘기파여서 아베와 아소다로의 염원인 평화 헌법인 헌법 구조의 개헌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결국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에게 안보 협약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거야. 아베가 기시다를 밀어준 조건에는 아마 개헌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은 아베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어. 그걸 바꾸고 싶다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아닌 다른 당을 뽑으면 된다. 기시다는 선거를 이기려고 G20에도 불참이야. 나는 여기서 일본이 망했다고 완전 느껴버렸어. 한국은 G7의 게스트로 참여했음에도 주목받고 그 뒤로도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는데 기시다는 심지어 참석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만약 참석한다고 해도 스가와 같이 동네 아저씨처럼 앉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일본이 이제는 어떻게 외교를 해야만 세계에서 예전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일본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 뜯어 먹을 것이 없으니 접근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아베 때까지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기시다가 총리가 된 후로 니케이도 곤두박질 쳤다. 미국에서의 소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프랑스의 언론까지 일본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 스가가 중간에 들어오게 된 것이 일본을 완전하게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지. 현재 프랑스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라서 한국을 이용하는 것뿐이니까 프랑스를 믿지 마. 한국의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기술을 전수한다면서 미국을 흔들고 있는데 그냥 프랑스가 프랑스 하는 거라고 생각해라.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이면 일본이 그냥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가서 일장기처럼 레드팀이 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그때 가서 한국보다 무시한 것을 후회하겠지? 아니, 일본이 지도에서 삭제되겠지. 인도 태평양 지역이 평화로우면 안 된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전쟁 특수뿐이니까. 어디든 전쟁이 나면 일본이 물자를 쏟아낼 수 있어. 그 전쟁터가 일본이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 일본 주인은 다 일본을 미워하는 나라니까.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기시다와 전혀 다를 게 없을 것이 뻔하지. 내년에 한국과 일본의 대표가 바이든과 어떤 점심을 먹는지가 승부를 결정짓는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